선생님, 한국도 지금 여름인데 거기 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차피 더울 텐데. 연일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지친 스페인 세비야의 명문 산타마리아. 여고 학생들에게 한국 수학여행은 그저 더위를 피하는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에서 자란 이들에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은 별로 기대할 것 없는 여행지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들이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스페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귀국 후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7일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세비야 산타마리아 여자고등학교에서 2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사벨라 로드리게스입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계속되었고 우리 학교 기숙사 에어컨마저 고장이 나서 학생들은 밤새도록 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선풍기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위였죠.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한국 수학여행 계획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유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 휴대폰과 케이팝으로만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이 더위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어디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낫겠다며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한국도 여름이니 덥겠지만 적어도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 정도였죠. 17명의 학생들과 함께 마드리드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아이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카르멘은 창밖에 타는 듯한 풍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루시아는 한국에서도 이런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실 에어컨이 간신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로 붐비는 탓에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학생들은 물을 계속 마시면서도 지쳐 보였고 일부는 이미 한국 여행을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이번 여행이 그저 더위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학생들에게도 그저 견디고 오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시작이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놀라운 시원함이었습니다. 바깥 온도가 35도나 되는데도 공항 내부는 마치 스페인의 겨울처럼 쾌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99%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50도 폭염에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았는데 한국은 모든 건물에 에어컨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화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변기 뚜껑이 저절로 올라가는 모습에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손을 대지 않고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건조기까지. 루시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자기 집 화장실보다 훨씬 좋다고 말이죠.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매우 정중하게 안내해주고 곳곳에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카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카트에 손잡이 소독제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더욱 놀란 것은 모든 시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제게 이곳이 정말 공항이 맞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편리한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공항 내 상점들을 둘러보니 물건들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도 명확하게 붙어 있고 계산대에서는 카드든 현금이든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생각보다 좋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은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에어컨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5도가 넘는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안은 마치 봄날처럼 시원했죠.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지하철까지도 완벽한 냉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임산 부석과 노약 좌석이 실제로 비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그런 표시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로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이 꽤 붐비는 시간대였는데도 말이죠. 더욱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매우 조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지하철은 항상 시끌벅적한데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도서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볼 수 없었죠.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평소 습관대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절로 목소리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안내방송이 정확하게 나오고 승강장에서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탑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질서는 스페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환승하는 동안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판이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도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숙소 근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작은 편의점까지도 강력한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밤늦게 문을 여는 상점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에어컨이 제대로 된 곳은 더욱 드문데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시원한 환경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편의점 안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음식이 개별 포장되어 있고 종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즉석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전자레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보고는 학생들이 약간 당황했습니다. 물 한 병 가격이 스페인보다 비쌌거든요. 그래도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계에서 소리가 나면 카드를 빼라고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런 세심한 안내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상점 직원들은 그냥 손짓으로만 대충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외국인인 우리를 배려해서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들 한국의 서비스 시스템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편의점 하나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편리함을 실감할 수 있었죠. 밤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밝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편의점 불빛들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삼겹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뜨거운 불판이 있는데도 식당 전체가 완벽하게 시원했던 것입니다. 50도 폭염에 고생했던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그보다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토록 시원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에 더 놀라워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밑반찬들이 이미 놓여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것들이 공짜인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빵 외에는 대부분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모든 반찬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고기가 나오자 직원이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주방에서 조리된 음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손님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젓가락 사용에는 모든 학생들이 고전했습니다. 평소 포크와 나이프에 익숙했던 아이들에게 젓가락은 정말 어려운 도구였죠. 그런 모습을 본 사장님이 웃으면서 포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매운맛에는 예상대로 학생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먹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해 보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먹으니 생각보다 괜찮다며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밑반찬을 계속 리필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치와 콩나물 무침을 다 먹자 직원이 자연스럽게 새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추가 요금 없이 말이죠. 이런 서비스는 유럽 어디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인상이 생각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먹어보니 독특하면서도 맛있다는 반응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오후에 명동을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는 급하게 편의점 앞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하자 학생들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한국인 직장인이 휴대폰을 보더니 우리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 10분 정도 후면 비가 그칠 것 같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는 매우 의외의 경험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외국인인 우리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10분 정도 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 직장인의 말이 맞았던 것이죠.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분은 웃으면서 좋은 여행 되시라고 말하고 가셨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여행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헤맬 때 도와준 할머니,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려준 학생 등 작지만 따뜻한 도움들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도우려는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넷째 날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마리아가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환승하는 과정에서 가방에서 지갑이 빠진 것 같았는데 한참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울상이 되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갑 안에 용돈과 신용카드,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저 역시 난감했습니다. 이미 여러 역을 지나온 상황에서 지갑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일단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신고는 해봤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라면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마리아도 포기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학생들도 안타까워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택배가 온 것입니다. 택배기사가 건네준 상자를 열어보니 마리아의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현금도 가족 사진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주워서 신고했고 분실물 센터에서 우리 숙소 주소를 확인해서 택배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택배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학생들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분실물 처리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놀랍고 지갑을 주운 사람이 그대로 신고했다는 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런 정직한 사회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나가는 마지막 밤 학생들과 함께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폭염을 피해온 여행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없었지만 작은 친절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서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승객들, 거리에서 쓰레기를 찾기 어려웠던 깨끗한 환경들이 모두 기억에 남았습니다. 카르멘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루시아는 한국의 시스템들이 정말 체계적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지하철 안내 시스템부터 분실물 처리까지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일상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와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은 스페인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한국의 놀라운 폭염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에서 50도가 넘는 더위에 고생할 때 한국은 35도의 더위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99%에 달하는 에어컨 보급률이라는 수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지하철, 편의점, 식당, 심지어 작은 상점까지도 모든 곳이 완벽하게 시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를 많이 설치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전력 공급 시스템, 건물 설계, 도시 계획까지 모든 것이 폭염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스페인에서는 정전이 자주 일어나서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라워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시원하고 깨끗하고 정시에 운행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스페인의 지하철은 여름에 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오히려 더위를 피하는 피난처 같았습니다. 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정확한 안내 방송, 깨끗한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카르멘이 중간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배려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었죠. 정말 그랬습니다. 억지로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임산 부석과 노약 자석을 비워두는 것,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으로 서는 것,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은 작은 예의들이 모여서 전체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화였던 것이죠. 분실물 처리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리아의 지갑이 그대로 돌아온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주워서 신고하고 분실물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전 과정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시민들의 정직함과 사회 제도의 효율성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24시간 편의점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밤늦게 문을 여는 상점을 찾기도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밤중에도 마치 나처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음식 문화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밑반찬을 무료로 리필해주는 것,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구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젓가락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포크를 가져다주는 세심한 배려까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국만의 독특한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작은 친절들이었습니다. 비 올 때 날씨 정보를 알려준 직장인, 지하철에서 길을 알려준 할머니, 편의점에서 카드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준 직원들. 이런 작은 도움들이 여행을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성숙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특히 폭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은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시아가 한국의 시스템들이 정말 체계적이라고 감탄했던 말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일상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비행기가 마드리드에 착륙하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스페인에 돌아가서도 실천해보겠다고 말이죠. 학생들에게도 한국에서 본 좋은 문화들을 전해주고 우리도 조금씩 변화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50도 폭염을 피해 떠난 여행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한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위대함은 화려한 건물이나 최신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하나하나의 작은 배려와 사회 전체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50도 폭염도 다르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